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형 공장 투자연구소의 도정국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정성호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할 예정입니까? 오늘은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이 저희는 또 경제면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네. 1.25% 사상 최저로 지금 사상 최저요. 사상 최저라는 기사 토픽이 떴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국가 경제가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세계 은행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2% 성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사가 뜨는 거 보면 저희들이 가야 할 방향이 우리 도 대표님 말씀대로 기승전결 부동산이다. 기승전 부동산. 결론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맞을 것 같거든요. 주제가 맞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는 저는 첫째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서울이 지금 많이 뜨고 있잖아요. 서울이 뜨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는데 이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자산에 몰리는데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거기에 부동산이 일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더욱 많이 구매자가 찾을 거예요. 확정이 났습니까? 지금 들어온 속보 한번 보여주세요. 속보. 지금 바로 부동산 속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금통위 통화 정책이 확정이 났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은행 총재죠? 10월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5. 일본의 버블 현상과 한국의 버블 현상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인위적인 금리 정책을 잘못했던 일본은 지금 20년, 30년의 그 거품이 아직도 연장선에 있다. 근데 그럼 일본은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 그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 프라자 합의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한 것이 큰 화근이 됐다. 근데 대한민국은 워낙 우리나라가 그런 일본의 잘못된 모델을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는 적절한 조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오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또 신문에 보면 돈 버는 습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츠 공모도 리츠가 뜬다. 해갖고 그 흥행 돌풍 공명 리츠 입지 임차인 꼭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펀드니까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모으는 건데요. 다수의 투자자를 우연분산을 해서 모으는 건데 아무래도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큰 회사에서 공모를 하면 더욱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이용하는데 요즘엔 주식이 잘 안 좋으니까 좀 시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주식에서 돈을 많이 오신 분도 계시고 따신 분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게 안정적인데 근데 안정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을 사야 되는데 호텔을 인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호텔을 인수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그 개인을 주식으로 하라 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부동산 세미나 때 주식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경우는 주식은 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면서요. 그렇죠. 할 때마다 세금을 낸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공모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것을 인프라를 구축해서 몰고 가려면 수수료도 좀 비쌉니다. 수수료가 거의 20% 가깝다고. 10%로 하는 사람도 20%, 30% 또는 수익의 몇 프로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리츠에서 돈 벌었다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리츠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연금형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이요 돈이 안 남았다. 근데 수익이 났대요. 근데 왜 안 나오냐니까 수수료를 20%를 떼더라. 그러니까 안 남아도 떼고 남아도 떼고 결국 이제 10년, 20년 넣었는데 결국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누구 좋은 일 시켰냐? 결국은 증권회사,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켰다. 근데 요즘에 또 보험회사들이 또 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금리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그 돈을 또 모아가지고 투자할 때도 잘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부동산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심리적으로 우리 은행에서 이번에 판매됐다가 크게 문제 터진 것이 안정자산이라고 해서 이거를 연금처럼
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상당한 사고가 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불안 심리 요소는 곧 안정적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산 그 중에 네. 지식산업센터처럼 국가에서 밀어주고 산업적 정책적으로 그렇죠. 고용을 네. 창출할 줄 오지 않겠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네. 수익형 부동산, 수익 뭐 아파트 공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 있죠. 돈이 안 나오는 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돈 나오지 않은 부동산은 팔아라. 네. 요즘에 뭐 전세 자금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2년 뒤에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구매량 획도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좀 안 올라오고 좀 마이너스가 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파트 지금 나간다고 근데 지금 1,500만 원을 내줘야 될지 1,000만 원을 내줘야 될지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이 돈을 항상 이렇게 쟁여놓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여윳돈이 없으신 분들은 네.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사마천 사기편의 그 네. 상업편에 보면 네. 홍수가 날 때 네. 우리는 보통은 뭐 합니까? 물이 많이 오니까 네. 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수레를 사라고 합니다. 수레를 사. 왜? 가뭄을 준비해야 큰 돈을 벌지 않겠느냐. 가뭄을? 예, 물이 많이 찰 때는 네. 수레를 사고 물이 많이 찰 때는 수레를 사고 네. 가뭄일 때는 배를 사라. 강원도 배를 사라. 네, 그래서 네. 그 말씀은 곧 네. 남과 다른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큰 네. 돈을 벌 수 있다. 네. 뭐 이런 아주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네. 지금 저금리에 모든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금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배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불안한 홍수처럼 밀려오는 불안감이 네. 투자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네. 이럴 때 지금 홍수다 이런 불안의 홍수라 이 시대에는 네. 성장도 낮아지고 금리는 우리가 좋은 쪽이겠죠. 네. 그럴 때는 지금 뭐 홍수처럼 밀려오는 불안감에 네. 우리 수레를 사는데 그 수레가 뭐냐? 저는 우리가 추구하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네. 이런 답이다. 수레 역할, 네. 답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형이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용돈처럼 나와주는 거겠죠. 네, 수레처럼 네. 굴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월급을 벌더라도 이제 뭐 250에서 300 이제 뭐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500 정도 벌 건데 세금 떼고 나면 뭐 한 300, 한 뭐 90 정도 이렇게 뗄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좀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4호죠. 네. 이제 뭐 50대들은 은퇴를 또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막상 은퇴하자니 지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네.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 상가를 또 잘못 투자하면 네. 굉장히 또 공실이 생기고 네. 근데 지식산센터는 혹시 공실 좀 있습니까? 지식사업센터는 큰 평수는 공실이 있다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것이 사업이 크게 하는 장소를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형화되기 때문에 소형 평수는 없어서 지금 뭐 임대든 매매가 안 된다고 하고 네. 전에 20년 전, 뭐 15년 전 쓰였던 큰 평수들은 지금 네. 부동산 시장에서 물어보면 네. 아니 비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근데 저희는 구로는 또 거꾸로 지금 가상은 좀 짓는 게 많아서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좀 공실이 좀 있는데 구로는 공실이 좀 많이 없어진대요. 그거를 보면 구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스타 기업인 넷마블도 있고 네. 또 구로가 안정적으로 2호선이 닿다 보니까 2호선이 강남으로 예. 네. 그리고 또 여기는 부동산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많이 지을 때는 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구로는 질 땅이 없어요. 질 땅이 없다. 그래서 모닉스가 마지막 땅이었죠. 거의 마지막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뭐 넷마블 다 이미 됐고 그 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짜리, 뭐 만민교회짜리도 있고, 만민중앙교회. 예. 요 옆에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네. 그 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짓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아예 안 남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안정적인 꽉 차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넘친다는 건 부동산에서는 오른다라고 표현하죠. 오른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성수가 1,500 이상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문정동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평가된 구로에 오시는 것이 낫겠다. 저평가. 예. 원래 부동산은 이제 낮은 곳에 사서 적어도 이제 무릎 정도 돼서 이제 팔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수익형을 하다 보니까요. 수익형은 월세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팔기가 싫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뭐 매매 차익을 남기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 이걸 팔려고 그러니까 당장 제가 팔아봤거든요. 파니까 이제
돈이 이제 월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아이고 내가 괜히 팔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도 제가 이제 갭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내줘야 돼요. 아, 예. 내줘야 되는데 아파트 공장을 팔까 그러다가 내놓으니까 금방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금방 산다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면 안 되겠다. 다시 걷어들이고 다른 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네. 이제 다시 이제 그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수익형 부동산, 네. 주식사업센터 지금 좀 우리가 뭐 아파트 공장을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부동산 니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수료 20%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부동산 니치도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건데 사실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와 보시고 네. 상담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투자도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 있는 것을 네. 행동으로 옮겨라. 그 행동이 옮겨지면 습관처럼 네. 큰 부를 가치를 이룰 수 있다지 않습니까? 가치를 예.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만 갖고 있지 마시고 네. 직접 와고 네.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하시고 네. 그거를 한번 투자하는 습관을 한번 하면 작은 것부터 해보면 네.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것이고 또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보면 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저희 직장인들이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사실 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핑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는데 정작 네. 바쁜 것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을 한번 더 열어서 보고 네. 그다음에 본 걸로 그치지 말고 행동을 한번 옮겨봐라. 네. 우리 저 부 대표님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직결. 직행. 직결. 한번 저기 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저기 직장분들이 정말 바쁘고 정말 하니까 그 사실 유튜브를 저희 찍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못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하시라고. 자 오늘 뭐 저금리 뉴스가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니츠에 대한 뭐 이게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니츠 신문 기사 이제 보면 이제 20% 수수료 때리지 말고 그리고 직접 투자 이게 안정적인 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늘 금리 내렸고요. 네. 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저희 아트엔에서 오늘 인터뷰하는데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수익형 답입니다. 네. 오늘 회계사님이 또 잘 정리해서 올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금리 감사합니다.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